바로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죠.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의 주역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장태우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어서 오세요. 한 폭의 20칼을 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장태우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천기 연출을 맡은 장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현섭 씨. 네, 안녕하세요. 하람 역을 맡은 안유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네, 안녕하세요. 양명대군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곽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주양대군 역할을 맡은 곽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군 쪽이 다 검은색을 입고 오셨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 형제다 보니까 네. 좀 맞춰 입고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음성도 이미 대군이에요. 대군 음성으로 인사 한마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시양 씨. 네, 이놈들. 지금 기자님들 보고 계시는데 네 이놈들이라니요. 예의를 갖추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너무 또 그게 몰입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왕이 될 상인가 이분. 예. 자, 이제 저희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 홍천기인데 장태우 감독님께 먼저 이 홍천기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홍천기는 좀 로맨스를 좀 중점적으로 둔 판타지 사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 사극이나 뭐 멜로를 주로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랑 좀 다르게 멜로와 판타지와 사극적 재미가 이제 한데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태우 감독님 하면 멜로, 판타지, 그리고 로맨스 이미 다 대박이 난 작품들을 선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총망라하는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감독님. 자, 한 분 한 분 좀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더욱더 궁금해진 홍천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캐릭터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정 씨부터. 네, 제가 맡은 홍천기는요. 아주 당차고 밝은 친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운명이 있는데 그거를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고 또 조선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화공으로서 이제 고아원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기다렸어요, 유정 씨. 네. 자, 효섭 씨. 네, 제가 맡은 하람 역할은요. 이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이제 서문관에서 일하는 하주부 역할이고요. 어렸을 때 이제 어떠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인해 두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좀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되게 충성심이 넘치는 친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밀하고 날카롭고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는 두 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별자리만 읽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효섭 씨. 예. 자, 우리 공명 씨도 캐릭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맡은 양명대군 역할은요. 예술을 사랑하고 시 그리고 서, 화의 능의 삼절이라 불리고 대군으로서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때로는 또 진지함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대군 캐릭터입니다. 기품과 품위, 카리스마 하면 공명 아닙니까? 예? 제가요? 품위를 보여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곽시영 씨. 네, 제가 맡은 주양대군의 역할은 단왕조의 두 번째 왕자이면서 그 첫째 형이 있었기에 왕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고 굉장한 지략가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들개 같이 물면 놓지 않는 이런 캐릭터가 주양의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주향. 물면 놓지 않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놓지 않는 곽시영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사실 워낙 화제 드라마기 때문에 홍천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많이 질문을 드릴 텐데 혹여라도 다 드리지 못한다면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장태우 감독님께 가장 많이 온 질문은 큰 호평을 받은 장태우 감독의 전작 사극들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 그리고 판타지 로맨스의 정점을 찍은 별에서 온 그대 또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번 홍천기는 전작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연출하셨나요? 전작들을 약간 좀 다 합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별에서 온 그대는 뭐 판타지와 멜로가 있는 현대물이고 네, 뿌리 깊은 나무는 좀 정치적인 사극이었고. 어떤 성격이 짙은 사극이고 바람의 화원은 이제 그림 화공이 나오는 예술적인 면이 부각된 사극이잖아요. 근데 이 홍천기에는 그런 어떤 천재 화공 홍천기가 주인공이고 또 이제 판타지적 요소를 안고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하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양대군과 양명대군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 밑에 깔려 있는 시대 배경이 있어서 이게 다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장태우 감독님께서 별에서 온 그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홍천기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기대를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총망라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감독님께서 사실 시각 디자인학과 나오셨죠? 네. 네, 이 산디였나요? CD? 산디? 이 산업 산업 디자인? 디자인과 안에 시각 디자인이었죠. 모든 디자인을 하신 거군요. 예, 네. 디자인과를 나오셨는데 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홍천기의 미술 연출 포인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아마 스튜디오 S의 한정환 대표님이 저한테 이 작품을 제안하신 것도 바람의 화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주인공이 화가고 여주인공의 그 그림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이제 전문적인 이제 화가 분을 직접 섭외하고 그림 한 장 한 장을 같이 작가님이랑 고르면서 이걸 만드는데 되게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나고요. 모든 배우들이 다 직접 화가의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바람의 화원 때 참여했던 그 화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이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원작 소설을 사실 사랑하신 분들도 워낙 많지만 그 원작 소설이 이제 작품화가 돼서 거기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들이 펼쳐질 때, 네. 예, 그때 느끼는 그 감동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감독님에게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옆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 배우분들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캐스팅 작업하셨는지. 일단은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드라마가 중요하죠. 힘을 받을 수 없는 정통 멜로에 가까운 드라마라서 남녀 주인공의 케미와 연기력에 응점을 뒀고요. 근데 이제 또 절세 미인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극 중에 홍청기는 절세 미인이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람이는 그런 홍청기가 한눈에 반한 선남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선처럼 잘생긴 남자여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다가 정말 어렵게 만나게 된 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씨나 안효섭 씨. 자 그러면 감독님 거기까지 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듣고요. 자 지금 그 얘기만 듣고 두 분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유정 씨와 안효섭 씨 조금만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줌 한번 예. 네
그런 설정하에 캐스팅된 두 분입니다. 앞을 봐주시죠, 효섭 씨.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 마스크를 벗어야지 느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지금 시국이다 보니 마스크를 벗고 또 아름다운 모습은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군으로 가볼까요, 감독님? 이 극중의 양명대군은 이나 이제 주양대군은 굉장히 다른 개성을 갖고 사실은 각각 다른 드라마에서는 각각 주인공 한 번씩들 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서와의 능의 삼절이라 불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군인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한 양명대군에 이제 공명씨 같이 감성이 풍부하고 대군으로서의 풍모를 갖고 있는 그런 배우를 꼭 찾아야겠다라고 정말 삼고초려 끝에 캐스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양대군 또한 네. KBS나 MBC 수많은 사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그쵸. 사실은 그분이잖아요. 네. 그분을 모델로 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무인의 기질과 카리스마 그리고 강한 어떤 이 보이스에서 주는 연기력 이런 것들이 다 두루 뒷받침되는 그런 배우. 그러면서 이 키 큰 배우들 사이에서 눌리지 않는 그 기럭지도 있어야 되고 다 갖췄어야 되네요. 아주 그러면 복잡한 조합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너무나 네. 어렵게 하셨네요, 정말 감독님. 어려웠어요. 예, 네. 지금 얘기를 두 들어보니까 번 정말 다시 이런 캐스팅이 예, 힘들지 않을까. 힘들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대군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갖춘 정말 카리스마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딱 두 분. 자, 대신에 앞쪽으로 좋아요. 약간 아. 닮았네요. 근데 둘이 정말 닮았네요. 살짝 닮은 느낌. 멋집니다 정말. 자, 이렇게 해서 또 멋진 또 사진들이 나왔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유정 배우가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해를 품은 달부터 구름이 그린 달빛 등의 정말 김유정 배우와 사극의 조합은 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 중에 김유정과 사극은 국룰이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구름이 그린 달빛 이후에 5년 만에 지금 사극 드라마 복귀를 했는데 홍천기를 선택한 이유 또 사극 장르에서 연기를 할 때 자신만의 노하우 궁금하다고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잘된 작품들이었고 온전히 제가 잘해서 뭐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히도 그런 좋은 반응들과 함께 사극이란 장르에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칭찬을 되게 많이 듣는데 일단은 그 홍천기라는 작품에 있어서 우선 원작 소설 홍천기라는 작품 그 정은걸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그 작품을 저도 예전에 책으로 읽었었고 재밌게 읽었었고 해서 그리고 캐릭터가 홍천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유일한 여하공과 함께 이제 뭐 절세 미인이라는 설정도 있지만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도 기존에 봐왔던 사극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여성 캐릭터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것들을 다른 인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도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태우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그 점도 저에게는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고요. 사극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리 유정 씨만의 노하우? 제가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작품이 잘 돼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고증을 잘 지키되 이제 그 틀 안에 너무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고증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말투나 아니면은 그쵸. 행동들이 제약이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대한 좀 그래도 자연스럽고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해도 잘 되고 이제 표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주는 배우 우리 네. 김유정 씨인데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구름이 그린 달빛 당시에 씩씩하고 당찬 라온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자, 홍천기도 여인의 몸으로 관직에 오를 만큼 강인한 인물입니다. 라온과 홍천기의 차별점 뭔가요? 라온이는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은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자아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홍천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할 거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라온이가 아주 잘 커서 청기가 된 것 같은 아니에요, 홍천기예요. 홍천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효섭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자, 홍천기 출연 결정 이유를 일단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2 이후에 정말 많은 러브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홍천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작품이 장태우 감독님 작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태우 감독님의 작품에 디렉팅 아래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유정 씨가 말했다시피 저 또한 정은걸 작가님의 팬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캐릭터가 앞이 보이지 않는 설정도 있고 또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 그러니까 되게 도전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는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연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긴 했지만 네,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출연 결심을 했습니다. 네, 마침 그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같은 질문 해주셨어요. 하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설정, 눈빛이 붉게 빛나는 외적인 특징이 있는데 네. 연기하시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대답을 지금 해주셨고 네. 더 이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요, 뭐 사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쨌든 제가 앞이 보이거든요. 네, 그 연기할 때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걸 안 보이는 척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통 연기를 하면 저는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 채 뭔가 소리로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이번 기회에 또 효섭 씨의 연기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실 뭐 앞서서 사극 경험이 있긴 하지만 더 긴 호흡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사극의 매력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연기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들, 말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아닌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뭐 입을 일이 없는 한복 같은 것도 입어보고 뭐 검은 고도 연주해보고 하는 이런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명 배우, 천만 배우로도 유명하죠. 영화 극한직업 막내 형사로 아주 귀여운 매력을 선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 홍천기 양명대군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줄 공명의 새로운 매력, 라임이 착착 들어맞는데요. 양명, 공명, 공명, 양명. 이건 운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우. 쇼미더 홍천기. 네.
제가 양명대군으로서의 보여드릴 새로운 매력은 조금 제가 캐릭터 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군으로서의 좀 기품과 품위 그리고 내면에 있는 진지한 모습과 카리스마인 모습들을 좀 저의 새로운 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본인께서도 그래서 기대 중이신 것 같아요. 공명 씨 어때요? 네, 저도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제가 사극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 애청자의 입장으로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팬 여러분들도 엄청 설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왕자를 꿈꾸는 야심 있는 왕자 주양대군 역을 맡은 우리 곽시양 씨. 변신하면 또 우리 시양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수염을 붙이는 등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신이 엿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 가장 신경을 썼나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머리는 뭐 그 시대에 맞는 머리였지만 수염 하나 또 혹은 뭐 상처라든지 또 생전 안 해봤던 눈에다 이제 좀 분장을 했어요. 좀 스모키 같은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옷 같은 경우는 밝은 색보다는 항상 어두운 쪽의 옷 계열들을 좀 많이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주인공들과 또 비교 뭐 좀 달라 보여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외적인 걸 가장 먼저 좀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주양대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화가 많아요. 네. 굉장히 화가 많아서 촬영하면서 저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서윗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서윗하죠 제가. 네. 네. 진짜 그럼 이번에 연기 혼신의 연기를 한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극한의 상황을 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 저 또한 좀 많이 예민하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께서 또 많이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상대 배우분들도 또 호흡 다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셔서 좀 아무래도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괜찮죠? 뭐 화나는 일 없죠? 오늘 저는 예, 너무 예. 서윗해요. 혹시라도 뭐 제가 진행에 좀 제 진행이 불편하거나 그런 말씀 네? 주양대군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선배님 아니에요. 예. 자, 다음은 일간 스포츠의 우리 서지수 기자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은 바람의 화원에서 여화공의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으십니다. 유사한 소재를 또 한 번 맡게 되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아까 답변을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다 표현하지 못한 그림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이번 드라마에서 마저 풀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럼 예. 원 없이 좀 펼쳐보는. 예, 이번에 진짜 예.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나올 정도로 입에서 예, 원 없이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죽기 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작품에서 우리 유정 씨가 함께 했었잖아요. 유정 씨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정 씨, 여화공이라는 소재를 봤을 때 바람의 화원 속 문근영 배우가 맡았던 신윤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김유정이 그려낼 여화공 홍청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독님 어떻게 될까요? 감독님께서 그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우선은 홍천기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어떤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본인도 모르는 천재성을 띄우고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얘기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또 작가님과 그리고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청기가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면서 화공으로서의 이제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한눈에 딱 청기의 그런 재능을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촬영을 하면서도 많이
함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작가님하고 뭐 배우하고 그리고 화가 선생님도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작가님 통해서 대본에 반영이 많이 됐죠. 초반에 이제 홍천기를 소개할 때 이 친구는 그냥 사물을 보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떠올려서 그 뭐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그 기운을 담는다 그러죠. 그림에. 이제 그런 화가다. 그래서 신령한 화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유정 씨. 이제 화공하면, 화가하면 홍천기가 떠오를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고요. 저 그림 굉장히 잘 그립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홍천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가 선생님의 사무실을 계속 찾아갔었고 또 어떤 손 제스처나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촬영에 임했었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제 활동하시는 화가분들 또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림들 그리고 화공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본인 입으로 말하기엔 쑥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워낙에 그 연예계 금손으로도 유명하고 이미 지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유정 씨가 열심히 그림을 연습하는 영상이 올라 있어서 저도 보고 왔는데 조류를 어쩜 그렇게 잘 그립니까? 거의 조류 대가. 그리고 예, 화려도 꽃들도 너무 잘 그리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유정 씨. 네. 그 이후로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작품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정 씨가 그림을 배우고 연습했다면 우리 안효섭 배우는 검은고 연습을 또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일간 스포츠의 서지수 기자께서 검은고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연습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검은고라는 악기가 저한테 되게 생소한 악기였거든요. 제가 전에 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어렸을 때 좀 접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다른 방식의 악기였기 때문에 초반에 감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악기 자체가 악기를 검은고를 대하는 자세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한의 악기고 그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표현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뭔가 내적으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그냥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이지만 정말 마음을 담고 있는 악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이 깊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양명대군 우리 공명 씨 예술을 사랑하는 풍류객 양명대군 역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했어요. 서예, 그림 이거 다 배우신 거죠? 예. 왜냐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명대군이라는 캐릭터가 예술을 좋아하면서 시, 서, 화의 능의 3절이라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접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됐는데 제가 유정 씨처럼 화공이어서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거나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양명대군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림에 대한 그런 평가와 그림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양명대군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거나 이런 거를 배우진 않고 그림을 볼 때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배웠던 것 같고 서예 같은 경우는 직접 이번에 배우면서 정말 새로 접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집중하고 차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우리 그 공명 씨가 뭐 시라든지 서예 뭐 화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제 느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제 느낌은 그랬는데요. 저는 또 워낙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라든지 네네네. 요번에 이제 서예의 그런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느끼면서 정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공명 씨의 새로운 모습 작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곽시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과는 달리 어둠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게 긴장감을 불러넣는 그런 역할인데 원작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된 캐릭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캐릭터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 원작의 이런 이 주양대군이라는 게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인데 이제 그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저 이 홍천기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이제 어두움을 담고 있는 캐릭터가 주양대군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 입을 때도 혹은 이제 분장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 하나의 제스처 뭐 혹은 이제 눈빛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공감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배우분들이 그 역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면 이렇게 그 속에 쏙 빠져 있다 보면 현생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묻어나기도 하잖아요. 옷을 나도 모르게 계속 어두운 색만 입는다라든지. 시향 씨는 어땠나요? 저는 뭐 옷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좀 그런 거지는 않았는데 이제 촬영하러 이제 갈 때나 촬영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게 이미 다 쏟아서. 네,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또 없지 않아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많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출 관련해서 우리 동아닷컴의 정희연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 올해 초 SBS 조선구마사가 폐지되는 등 사극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한 연출이 중요해졌습니다. 역사와 허구에 좋아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원작과 달리 시대적 배경을 조선시대에서 가상국가 단왕조로 설정을 해서 판타지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홍천기와 하람의 이름은 원작대로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작 속에 나오는 역사 속의 실존 인물들이나 실제 지명 이런 거의 이름은 다 가상의 명칭으로 바꿔서 이제 역사 왜곡 논란을 방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감독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감독님이 또 그동안 보여주셨던 사극 그리고 판타지, 멜로 드라마 등의 기대감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번 홍천기에 대해서도 그 점들이 잘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홍천기 속의 러브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천기를 사이에 둔 하람과 양명대군의 삼각관계 이 티저가 공개된 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진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지금 막 그런 반응이 터져 나왔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고민스럽다는 분들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안효섭 배우여야 하느냐, 공명 배우여야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인데, 자 과연 서로가 생각할 때 이쯤에서 첫인상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명대 군과 하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브라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명희 형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효섭이 쪽이 더 너무 좋습니다. 충격적인데 시작부터. 장난이고 사실 이제 하람이와 홍천기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아픔과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유쾌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품위 있는 이 명희 형이랑 이제 유정 씨랑 연기할 때 보면 참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홍천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정말 너란 남자. 예, 정말 홍천기를 위해서라면. 왜 네. 너의 어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해도 보내야 되는 엄청난 사랑인 거죠. 공명 씨, 이렇게 되면 공명 씨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와 이제 양명대군과 홍천기의 그런 로맨스 같은 부분은 대군으로서와 화공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친구 같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의 포인트가 있는 로맨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효섭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운명적인 사랑이 있는 그 하람과 홍천기가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그걸 또 제 이제 의견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홍천기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저는 주양대군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있는 것들이 더해요. 하여튼간. 아니 저들은 로맨스라도 있지 저는 화만 내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아 되게 화가 날라 그러네. 박상희 씨 나 이거 괜찮으세요? 서운해? 예? 아, 네? 오늘은 웬만하면 제가 기분 좋게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홍천기를 맡은 우리 유정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각각 안효섭 배우와 공명 배우와 이제 함께하는 그런 러브라인 관전 포인트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를 텐데 느낌이. 네, 우선은 그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제 하람과 홍천기는 정말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이 사람이 나와 뭔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뭔가 강한 끌림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치, 운명처럼. 네. 그게 실제로 운명인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고.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애절함과 함께 이제 약간 로맨스보다는 멜로 느낌이 더 많이 묻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둘이서 뭐 약간 재미있는 요소도 있고 티키타카가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정말 약간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홍천기와 양명대군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양명대군 캐릭터 자체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착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홍천기와 만날 때부터 조금은 좀 뭔가 아슬아슬하게 만나지만 그거에 또 서로가 또 가까워지고 뭐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재밌고 웃기고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둘 사이. 정말 올 가을 결이 다른 로맨스로 전 세대를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 자, 다음은 이와 또 케미 역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동아닷컴의 정희영 기자님 그리고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현장에서 호흡 어땠는지 그리고 서로의 강점은 무엇인지 좀 대답해 주시라고.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감독님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 배우분들의 케미 어땠나요? 뭐 미친 캠이다. 뭐 한마디로 와, 이걸로 정리되는 거 네, 아닙니까, 감독님? 그렇게들 예. 얘기합니다. 아, 미친 케미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예. 알아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냥
카메라만 돌리면 되는 그 그런 카메라 안에서 네. 보이는 그 케미가 네, 너무 뛰어나서 그렇죠. 아 좋습니다. 지금 장태호 감독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셔서 예. 아 지금 만약에 그 마스크를 벗으셨으면 입이 지금 귀 쪽에 가 계셨을 것 같은데 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유정 씨도 좀 말씀해 주세요. 배우들 간의 호흡 어땠는지. 우선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주고 받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리액션을 할지부터 사소한 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촬영을 이어갔었고 감독님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감독님과 유정 배우의 또 호흡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또 바람의 화원 이후에 또 만나신 거기 때문에 호흡 어땠는지도 그 점 좀 유정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바람의 화원 때는 완전 애기였어서. 아역이었어서 잠깐 뵀었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독님께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또 깊게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도 감독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뭐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사실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전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정 씨가 초등학생일 때 같이 일을 바람의 했더라고요. 화원 때 맞아요. 네, 그게 벌써 13년 전이거든요. 지금 21살이니까 네. 13을 빼면 그러니까요. 8살인가요? 23살이에요. 지금 23살이래요. 네. 예, 더 어리게 10살. 더 워낙 어릴 때 봐서 10살 때 같이 일한 거예요. 10살 그 때. 10살 때. 예. 서로 기억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 10살에 공명 씨가 많이 놀라셨는데요. 예. 이 인연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10년이 흐른 뒤에 네. 그때도 참 야 연기 신동이다 막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너무 깊어졌죠. 네, 이제는 완전히 어엿한 여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 연기자 김유정으로 완전히 그렇죠. 어, 발돋움하고 네. 완전히 예.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태호 감독님께서 자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효섭 씨, 안효섭 씨 배우분들과의 호흡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나요? 뭐 기억나는 일 얘기해 주셔도 좋고. 사실 저는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일 합이 많은 유정 씨와는 같이 연기하면서 뭐 제가 몇 살 더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훨씬 선배님이시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유정 씨 연기하는 걸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제가 크게 노력 안 하고 되게 쉽게 뭔가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게 그만큼 시너지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대 배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나 역시도 동시에 그냥 하람이 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예, 홍천기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항상 도와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아까 유정 씨가 말한 것처럼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명희 형과 시향이 형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즐거웠어요. 현장이 항상 밝은 모습들이었고 저 또한 긍정적으로 뭔가 항상 가져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그냥 즐거웠던 생각밖에 안 납니다. 지금 효섭 씨가 좀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네, 겸손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리에서 저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사람이. 기계적인 갑자기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감독님 이번에 입장에서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 저도 놀라야 되나요? 저는 네, 그러면 그러지 감독님? 말아주세요. 낭만 닥터에서도 본 적 없는 안효섭 씨 새로운 면 아니 그러면 이 정말 저 보시게 될 겁니다. 홍청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장을 부여잡고 봐야 되겠는데 놀랄 일이 너무 많아갖고요, 아, 감독님. 편집실에서도 난리 네. 났었어요. 편집자가. 예, 작가님도 그렇고. 예. 야 이건 효섭의 재발견이다. 재발견이다. 네, 완전 미친 연기하고 막 이렇게 점잖은 어떤 그런 무거운 남성적인 느낌하고 예.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예, 있는 인격이 것처럼. 있는 것처럼. 게다가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예, 굉장히 세 가지 표현하기 힘든 캐릭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장태우 감독님께서 아니 이거를 좀 어떻게 딱 표현해주고 싶은데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제가 미친 연기를 네, 했습니다. 진짜 마이크 차례도 라고 아닌데 어떻게 마이크를 얘기하겠습니까? 잡을 수밖에 없게 네? 만드는 저 네, 저 이제 명령 얘기가 좀 궁금해서요. 아니요. 더 얘기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안윤서 배우를 오늘 처음 봬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전 옆에서도 보고 모니터로도 보는데 참 눈으로 많은 걸 담고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작품, 네, 홍천기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 씨, 네. 사실 공명 씨가 있는 곳은 다 정말 찐 케미. 네. 최강 케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도 저희 홍천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앉아 있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배우분들도 정말 그 케미가 놓칠 수 없거든요. 그 케미가 시청자분들이 조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호흡도 이게 처음 다 이제 한 분 한 분 처음 만나서 이제 작품을 같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어가지고 호흡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촬영 전에 많이 만났어요. 중요하죠. 대본 그렇죠. 리딩을 네, 하면서 맞아요. 사전에 미팅을 많이 한 게 현장을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미 우정이 생겼고 그리고 사실 사극의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시영 씨. 네,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뭐 기자님 분들도 아마 저를 좀 많이 부러워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천사 같은 유정 씨와 또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우리 두 남자 배우분들의 현장만 가도 이렇게 뭔가 느껴지거든요. 즐거움이. 근무 환경이 정말 좋았군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보셔도 저 배우들이 얼마나 정말 재밌게 촬영했는지 이게 딱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 사실 우리 곽시영 씨가 굉장히 어두운 인물을 표현했지만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있으니까 밝은 기운이 뭉쳐 있을 때 이렇게 밝은 네.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게 화가 안 나서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배우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네. 했고 감독님도 오랜만에 뵙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지금 곽시영 배우에 대해서 또 우리 장태우 감독님께서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뭔가 이제 드라마의 재미는 악의 축에 있다고 하잖아요. 악의 축이 강하고 매력적일수록 스토리는 재밌어진다. 그렇죠. 이제 곽시영 씨가 저 정도 악한 역을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카리스마를 이제 뿜어내면서 폭발력 있는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스토리들이 더 훨씬 빛이 나는 매력 있는 완성이 되지 않았나. 감독님 건강 네. 괜찮으세요? 이번 드라마 하시면서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예, 괜찮으신 거예요? 예. 건강 아니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좀 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장태우 감독님의 작품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일해주세요. 예, 자 우리 감독님도 놀라셨다는 이분들의 호흡과 연기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쉽지만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에게 이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태우 감독님부터. 이 드라마는 좀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재단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서 봐주시면 상당한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정 씨. 네, 저희가 이곳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매력이 함께
있는 드라마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여기 현장에 계신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함께 고생했고, 그리고 스태프분들, 제작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뭐 덥고 춥고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이제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분 좋고 이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현섭 씨. 네, 유정 씨가 말한 대로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크고요. 정말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판타지 정말 진한 멜로 로맨스. 다음 주 월요일 10시 같이 홍보를 네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 씨. 네. 뭐 앞서 감독님과 두 배우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생 많았던 많은 스태프분들의 그런 노력과 함께 저희 여기 있는 배우분들 또한 다른 배우분들의 그런 노력이 있어서 저 또한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홍천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홍천기를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천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시영 씨. 네, 앞에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 배우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꿀잼 부장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잼 부장. 네,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는 다음 주 월요일 8월 30일 밤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뷰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 온라인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